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와 FC 도쿄입니다. 요코 FC는 꼴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자체는 있지만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되려 수비 상황에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은 모습입니다. 일례로 슈팅 숫자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반면 슈팅 허용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도 슈팅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나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올리베라가 4골을 기대해 득점보다 더 넣는 결정력으로 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후반에는 스코어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역습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생각보다는 잘 만드는 편입니다. 일단 전방의 화력이라는 점에서 도쿄는 신뢰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쿄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매치입니다. 두 팀을 비교하면 주포의 무게감에서 도쿄가 앞서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쿄가 후반에는 지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2.5오버 양상은 불명확하지만 과감함을 생각하면 도쿄의 핸디캡 승리는 픽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나고야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갑작스럽게 탔습니다. 다만 주전 한다와 미우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상승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수비진의 재정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볼 소유로 전진하는 팀에서 알라노가 빠져버린 것은 생각보다 영향이 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도 하락세가 완연한 모습입니다. 일단 나고야의 장점이었던 수비가 11경기째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등 팀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주커가 리그 2경기 연속 골로 한 방을 기대하는 팀의 역할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비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주커도 힘겨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간바에 돌아온 수비 전력을 확실하게 상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싶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간바의 승리도 과감하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의 지키는 능력이 중후반기에 갑자기 하락한 상황이고 간바는 상승세에 힘이 되어 주었던 수비진 부상자들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간바도 알라노의 결장으로 공격력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상승세의 주역이었던 수비진의 완성은 기대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비셀고베와 가시마입니다. 비셀고베는 지난 경기에서는 마리노스를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일단 주도권을 꾸준히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박스 안에서 무토와 오사코가 보여준 퍼포먼스도 상당히 괜찮았던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3명의 미드필더가 가시마의 4-4-2와 비교하면 중원에서의 수적인 우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두 줄 수비로 전환하면서 스코어를 지키려고 나설 때에는 마리노스의 브라질 선수들도 이를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시마는 3위 자리를 노리는 팀인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 기복이 좀 심한 상황으로 최근 5경기에서 4득점으로 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습 성향의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고야나 후쿠오카 등 수비가 좀 된다 싶은 유형의 팀에게는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드필더진의 수적 열세로 인해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힘을 잘 쓰지 못한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무토와 오사코의 퍼포먼스가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의 견고함은 마리노스도 뚫어내기 어려워했던 모습입니다. 가시마의 공격력도 생각보다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원에서의 수적 우세 때문에 고베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요코마리와 삿포로입니다. 요코마리는 공격 전력은 A매치 기간 동안 기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체력적인 회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즌 아웃을 당한 중앙 수비의 핵심인 하나타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메우는 것이 더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면모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아주 약한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삿포로는 수비적인 약점이 뚜렷하다는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삿포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윙백들과 전방 자원이 가리지 않고 득점에 기여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아주 전진성이 높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높은 실점 위험성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그나마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중앙 수비 라인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경기를 난타전으로 만든 경우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전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수비진의 불안감을 변수라고 생각한다면 3.5오버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두 팀이 모두 아주 공격성을 드러내는 편이고 적어도 삿포로가 수비는 몰라도 공격에서는 기여하는 선수들이 전방과 윙백을 가리지 않고 많은 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